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GM 리서치의 김지양 부대표입니다. 이번에 이 포럼을 위해서 저희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데이터를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면 그 다음에 발표되는 여러분들의 발표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건 주로 숫자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사전에 다운로드 받으셨겠지만 그 데이터를 보시면서 원고를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쫓아오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갖고 계신 자료 6페이지를 보시면요, 저희 조사 설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는 크게 두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가 실시됐습니다. 먼저 일반 대학생인데요, 전국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생 2년제부터 4년제 학부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전국에 총 400명을 조사했는데요.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1학년들 입학을 하면서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1학년을 좀 비중 있게 보자 해서 총 400명 중에 1학년을 200명을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2학년부터 4학년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방법은 온라인 조사였습니다. 조사의 또 다른 카테고리는 이제 선교단체 소속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선교단체 소속 대학생들이 코로나19 동안의 생활과 종교 생활에서 어떠한 실태를 보이고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지를 저희 파악하기 위해서 선교단체 소속 대학생을 250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온라인 조사를 저희가 실시했는데요. 실사 기간은 2020년 7월 30일부터 8월 11일까지 13일 동안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뒷부분에서 선교단체 소속 대학생을 분석할 때는 선교단체 소속 대학생 250명을 조사했고요. 그리고 일반 대학생 조사하는 가운데 보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선교단체 대학생으로 소속된 학생들이 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257명을 대상으로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조사 결과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먼저 저희 이번 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대학생들의 최대의 고민은 취업과 진로 문제에 있었습니다. 대학생들에게 고민거리를 물어봤습니다. 현재 고민거리가 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진로, 취업 문제다가 49.5%였고요. 경제적인 문제가 25.3%.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고민거리였는데 2위로 응답된 경제적인 문제가 진로, 취업 문제의 거의 절반 수준 나타납니다. 따라서 현재 대학생들의 거의 대부분, 거의 중요한 그런 고민거리는 진로, 취업 문제인 것으로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거는 2017년도에 학원보고만 협의회에서 조사해서 발간한 청년 트렌드 리포트에도 보면 그때하고 이번 조사하고는 표본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 비교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그때 조사에서도 대학생의 최대 고민은 진로 취업 문제라고 그렇게 조사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들의 이 진로 취업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고민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소 관심사를 물어봤습니다. 평소 관심사가 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취업이다 하는 응답률이 11.5%였어요. 11.5%는 응답 순위를 보면 한 4위였지만 1위 응답률이 15%인 것과 비교해 보면 한 4%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취업 문제도 아주 중요한 그런 평소 관심사로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또 휴학이나 재수를 고려하는 이유도 보면 삶의 진로를 모색하기 위해서가 40.7%, 취업 준비를 위해서가 25.6%로 휴학 재수의 가장 큰 이유도 취업 문제인 것으로 그렇게 또한 이번에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대학생들의 모든 관심사가 취업에 모아지다 보니까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도 심해져 가지고요. 74.8% 대학생이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2학년 이상만 국한해서 보면 81%가 취업 스트레스 받고 있었는데요. 이 81%라는 숫자는 거의 대부분이라고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높은 비율이었습니다. 이렇게 취업 진로 문제에 대한 관심이 민감하다 보니까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로 드러난 거가 이번에 인천국제공항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서도 이런 관심사가 드러납니다. 이번 인천공항 인국공 사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번 인국공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잘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한 25% 정도밖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잘못한 일이다 응답률이 54% 정도로 나타나서
거의 2명 가운데 1명이 잘못한 일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념적 성향이 진보적인 학생조차도 40.8%만이 잘한 일이라고 평가하고 있었고, 그보다 8.0%포인트가 더 많은 48.8%의 대학생이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런 그 취업 직업의 문제에서는 이념적인 성향과 무관하게 관심사가 보였고 같은 성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두 번째 그 사항은요, 대학생은 현재 생활에 대체로 불만은 없지만 상당수의 학생은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대학생들에게 현재 생활에 대해서 만족하는지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66.0%가 현재 삶에 만족한다고 그렇게 응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만족한다는 66.0%를 자세히 보면 매우 만족은 11.8%고 약간 만족은 54.3%로 대학생들이 현재 생활에 크게 만족하기보다는 그냥 큰 불만이 없는 편이라고 이렇게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거의 매일 피곤하거나 에너지가 생기지 않는다는 응답이 4.0%라는 점입니다. 즉 2명 가운데 1명 가까이가 생활 가운데서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발견된 사실은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학생들의 생활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학생들의 생활 반경과 활동 영역이 많이 위축되고 축소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생활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질문했을 때 가장 큰 변화는 학교 친구들 모임이 줄어들었다. 90.8%가 응답했고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85.3%.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어려워졌다. 90.3%로 응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반경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대학생들의 생활이 원래는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학교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생활 반경이 축소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울감을 겪은 비율도 거의 2명 가운데 1명꼴인 46.8%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울감을 경험한 것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혼자 있기 때문인 거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번 조사에서 대학생활의 가장 힘든 점이 뭐냐라는 질문을 했더니 캠퍼스 생활을 누리지 못한다, 학교에 못 간다는 점을 26.3%의 학생들이 가장 힘든 점이라고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누리지 못한 대학 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힘들고 그것이 생활을 우울하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작용하고 있지 않나 저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대학생들은 친구들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점을 이번 코로나19 사태 동안에 가장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인적 변화에서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학교 친구들 모임이 줄어들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습니다. 또한 대학 생활의 힘든 점에서도 친구들을 사귀지 못한 점이 상당한 응답을 받았는데 지인과의 모임 감소를 59.5% 대학생이 부정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1학년들은 학교에 진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친구를 사귀지 못한다는 점이 많이 응답됐는데요. 1학년 가운데서 32%만이 대학에 가서 친구를 사귀었다라고 응답할 정도로 교우 관계가 매우 축소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다섯 번째로 드러난 특징은 대학생은 자기 학교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회심리학자인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에 따르면 1단계가 기본적 생리적 욕구였고요. 2단계가 안전의 욕구였고 이게 충족되면 3단계 욕구가 소속의 욕구, 특정 집단과 특정 사람들에게 본인이 관계를 맺고 소속되는 이 욕구를 느끼는 것인데 근데 이 욕구를 현재 충족받고 있지 못한다는 것이 이번 코로나19 사태 동안의 학생들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에 가지 못해서 친구를 사귀지 못한 1학년 중에서 10명 가운데 7명이 69.5%가 대학에 소속감이 생기지 않았다고 하고 있고 친구와 만나지 못한 2학년 이상은 10명 가운데 6명 가까이가 소속감이 약화되었다.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대학생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관계라는 키워드인데요. 대학생은 이 관계를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즐거움을 얻으며 생활의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 관계가 소속감 형성의 기초인데 그 관계가 약해졌다는 것이 대학 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건 저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특징은 온라인 강의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는 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 수업이 비대면의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이 됐는데 온라인으로만 진행했다는 비율이 64.5%였고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했다는 비율이 25.0%였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강의에 대해서 학생들은 교수님이 강의를 잘하신다 하지만 또한 온라인에 맞는 스타일로 강의를 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 60% 정도 학생들이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응답이 이렇게 높지 않아서 대학생들은 온라인 강의가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또 온라인이라는 매체가 원래 그 매체적 한계가 있습니다. 대면적인 그런 효과를 가둘 수 없어서 전달 효과가 떨어진다. 라는 응답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36%가 그렇게 응답을 하고 있고요. 또 기술적 측면이 부족하다는 것도 42.5%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학습 효과가 높지 않다고도 하는 것에 대해서도 40%가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온라인 강의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비율이 53%밖에 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온라인 강의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학생들이 이미 고등학교 때 인강을 인터넷 강의로 수강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인터넷 강의와 대학에서 온라인 강의 수준을 평가하게 했더니 고등학교 때 인강 대비해서 대학의 온라인 강의가 61.6%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거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낮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대학에서 온라인 강의에서 불만이 많이 생기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수업 형태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 보니까 학점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았습니다. 온라인 강의의 학점이 객관적이다라고 하는 응답은 2명 가운데 1명뿐이 50.8%만이 객관적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고 나머지 1명은 이 온라인 강의가 허술하고 수강생이 편법 혹은 부정행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비율이 34.8% 혹은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잘 모르겠다는 비율이 14.5%입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객관적이다라고 인정하고 있고 절반 정도는 객관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됐습니다. 일곱 번째 특징은 현 정부 정책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먼저 이념 성향을 조사했더니요. 진보적인 대학생이 31%, 보수적인 학생이 16.3%로 진보가 보수보다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보수나 진보도 아닌 대학생이 절반 정도는 52.5%였었습니다. 그런 정부의 여러 정책들을 저희가 대해서 긍정 여부를 조사를 했더니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자료집의 15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현 정부의 정책들이 있습니다. 이 정책들에 대해서 긍정 평가율이 매우 낮았습니다. 코로나 방역과 관련된 보건의료에 대한 만족도가 69.8% 정도로 제일 높았고요. 나머지 다른 정책에 대해서는 거의가 30%, 40%의 긍정률밖에 받고 있지 못합니다. 심지어 각 정책의 이념 성향별로 보면 진보적인 대학생조차도 긍정평가율보다는 부정평가율이 전반적으로 높았다고 하는 것이 이번 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주요 특징입니다. 한편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도 저희가 특별히 설명하지 않고 그냥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느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질문했을 때 찬성 의견이 32.5%, 부정 의견이 15.8%로 찬성이 부정보다 2배 높았지만 잘 모르겠다는 응답률이 51.8%로 대학생들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유보적인 태도를 좀 많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하고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게 이제 동성애 문제인데요. 동성애 지인이 먼저 있는지 질문했을 때 동성애 지인이 있다는 비율이 29.8%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근데 대학생 중에서 이 동성애에 대한 태도를 보면요. 동성애를 인정해 줘야 된다는 의견이 69.5%, 인정하기 어렵다는 비율이 16.8%로 동성애에 대해서 긍정 의견이 부정 의견보다 4배 이상 높았습니다. 그래서 동성애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생들 가운데 긍정적인 태도가 훨씬 높았는데요. 특히 주변에 동성애 지인이 있는 대학생이 동성애를 인정하는 비율은 84.0%로 매우 높았습니다. 동성애 지인이 없는 대학생은 이 동성애를 인정하는 비율이 63.3%에 비하면 약 20%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그렇게 조사됐습니다. 다음으로 여덟 번째 특징은 코로나19는 신앙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들만 저희가 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쁘게 이어진 일상생활이 정지되고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기 성찰의 기회가 됐다는 응답이 49.0%, 그러니까 2명 가운데 1명은 코로나19가 오히려 자기 성찰의 기회가 됐다라고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부할 시간이 많아졌다는 응답도 45.8%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경우에 코로나19로 인한 신앙생활의 변화를 보면 여러분 갖고 계신 자료집 17쪽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기독교 신앙 서적이나 독서를 읽는 시간이 더 늘어났다 하는 비율이 11.5%, 감소했다 4.5%. 그래서 증가에서 감소를 뺀 순증가가 6.6%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시간이 많아지면서 기독교 서적을 독서하는, 기독교 서적을 읽는 시간이 절대로 늘어났다고 하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건의 시간이라든지 기도하는 시간, 성경 읽는 시간, 성경 공부 시간, 이런 시간들은 코로나 이전보다 비슷하거나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적인 그런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잘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선교단체 학생들한테 코로나19가 신앙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질문했습니다. 영향을 질문했더니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고민하게 됐다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동의 비율이 40%고요. 비동의 비율이 60.5%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시간이 많아지고 코로나19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을 통해 가지고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고민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주변에서 자극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코로나 이전보다 온라인을 통해서 기독교 콘텐츠를 더 많이 접한다 하는 비율도 55.2%가 그렇다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9번째로 1학년생이 선교단체를 접촉하게 된 주 경로는 친구와 선후배였습니다. 1학년 가운데 선교단체와 접촉한 비율은 11.0%였는데요. 이들에게 선교단체와 접촉한 계기를 질문했을 때 친구, 선후배의 소개가 31.8%로 매우 높았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전도를 통해서 13.6%로 한 2분의 1, 절반 이하의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교단체와 접촉했을 때 어떤 활동을 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학교를 소개받았다는 응답이 34.4%로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이 대학생활 안내, 친구 모임이 각각 22.7%였습니다. 10번째로 중요하게 발견된 사실은 선교단체는 신앙훈련과 관계성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선교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기독교 대학생 가운데 22.2%는 향후 선교단체 활동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고 53.7%는 의향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선교단체 활동할 의향이 있는 22.2%의 학생들에게 그 이유를 질문했더니 신앙적으로 성장, 훈련받고 싶어서가 83%로서 신앙 성장에 대한 욕구 때문에 선교단체에 활동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공동체 활동이 좋아 보여서도 33.3%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공동체 활동이 좋아 보여서가 향후 선교단체 활동 의향이 있는 이유로 중요하게 작용한 것은 대학생들의 일반적인 욕구가 관계성 욕구가 있는데 그게 이 선교단체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선교단체에서 신앙훈련이 중요하다고 응답이 되어 있는데요. 선교단체 활동 가운데에서 성경 읽기와 성경 공부가 90%로 코로나19 이후에 선교단체 활동 가운데서 진행됐습니다. 경건의 시간은 66.1%, 기도훈련은 51.4%로 나타나서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져야 할 신앙훈련은 좀 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됐습니다. 11번째로는 온라인 기반의 선교단체 활동에 대해서 소극적 수용 태도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발견된 사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접촉이 제한을 받는 현 상황에서 비대면 온라인 활동이 선교단체 주단 활동이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단체 활동이 온오프라인에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질문했을 때 49.8%의 대학생, 선교단체 학생들이 주로 온라인으로 진행했다고 응답했고 36.6%는 온오프라인을 병행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86.4%가 온라인을 기반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제자 훈련을 온라인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도 상관없다는 응답이 36.6%였지만 불편할 것 같다는 응답이 61.5%였습니다. 불편하다는 의견은 24.9%포인트 더 많았습니다. 온라인으로 받는 게 더 좋다는 응답은 1.9%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제자 훈련을 받을 의향에 대해서는 의향이 있다가 68.1%로서 의향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종합하면 온라인으로 제자 훈련을 받는 건 불편은 하지만 그것 때문에 거부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응답이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에 대해서 소극적 수용 태도를 보이는 것은 온라인 공동체 가능 여부를 파악하는 질문에서도 드러나는데요. 온라인으로도 공동체 모임이 가능한지 질문했을 때 불편하지만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응답이 63.8%, 충분히 가능하다 16.3%, 가능할 것 같지 않다 19.8%로 대답했습니다. 불편하지만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향후에 선교단체 활동이 온라인 중심이 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질문에 온라인 중심으로도 선교단체 활동을 계속하고 싶다가 57.2%, 온라인 중심이면 선교단체 활동을 그만두고 싶다가 9.7%로 온라인 선교단체 활동 수용도가 거부 의사보다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잘 모르겠다는 유보적 태도도 33.1%로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극적 수용 정도로 보입니다. 12번째로 교회 대학부 청년 활동은 교제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선교단체 활동 학생 가운데 교회에 출석하는 학생이 96.5%였는데요. 그 가운데 71%가 대학 청년부에서 활동합니다. 이들이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은 친교 모임이라고 81.8%가 응답을 했고요. 그 다음은 소그룹 활동이 77.3%였습니다. 코로나19가 신앙생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질문에서도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은 82.3%가 응답한 교회 모임이 줄어들어서 교제를 못해 아쉽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만큼 교회 대학 청년부에서는 교제 기능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3번째로는 교회 대학 청년부의 30% 이상은 현장 예배로만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참석하는 주일 대학 청년부의 예배 형태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온라인 예배만 들고 현장 예배는 진행하지 않는다라는 비율은 7.9%였고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한다가 55.6%였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현장 예배 교회 대학부 청년 중에서 현장 예배로만 진행하는 것은 30% 이상 정도로만 나타났고요. 그다음 14번째 특징으로는 교회 출석하는 선교단체 학생은 지난 주일에 대부분 현장 예배에 참석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난 주일 교회 현장 예배에 참석한 학생이 84.7%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15번째 특징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정부의 집회, 자제 등의 권고 조치가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일반 대학생들을 보시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볼 수 없다. 비율이 79.5%였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대학생을 보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볼 수 없다가 49.2%로 많이 낮아졌긴 합니다만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29.5%에 비해서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특징을 15개로 나누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